안녕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평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그 평균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평균의 환상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린 왜 이렇게 모든 평균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학생 때 성적부터 시작해서 우리 키, 심지어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까지 말이죠. 바로 이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 아름답고 우아한 종 모양의 곡선. 이게 바로 정규분포, 우리가 흔히 벨 커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곡선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가리는 환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매력적이지만 어쩌면 위험할 수 있는 곡선, 벨커브의 세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세상 속으로 말이죠. 정규분포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건 결국 평균으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들이 평균값을 딱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아주 예쁘게 대칭을 이루고요. 양끝, 즉 극단적인 값으로 갈수록 확 줄어들죠. 아주 특이한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되게 얌전한 세상인 셈입니다. 여기 보이는 68-95 규칙, 이게 바로 벨커브의 마법 같은 규칙입니다. 데이터의 절대 다수인 약 68%가 평균 주변 한 걸음 안에, 그리고 무려 95%가 두 걸음 안에 다 모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아, 이 복잡한 세상에 어떤 명확한 질서가 있구나 하고 믿게 만드는 거죠. 이 개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1800년대 초에 그 유명한 수학자 가우스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그 원리를 발견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피어슨이나 피셔 같은 통계학의 거장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다듬었죠. 그 결과 이 벨 커브는 과학적 사고의 중심에 아주 단단히 자리 잡게 됐습니다. 물론 벨 커브가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도 많습니다. 당장 사람들 키 분포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평균 근처에 모여 있잖아요. 대규모 시험 점수나 정밀기계의 측정 오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게 믿었던 이 완벽해 보이는 모델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현실 세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질서정연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미국의 가계자산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우리가 방금 본 그 아름다운 종 모양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죠. 극소수의 상위 계층이 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아주 길고 뾰족한 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사용했던 평균이라는 지도가 현실이라는 실제 영토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벨커브의 세계관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현상이 비단 부의 분배에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 대부분이 몰려 살까요? 왜 몇몇 웹사이트가 인터넷 트래픽을 거의 독점할까요? 지진의 강도 같은 자연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벨커브의 예측을 벗어나는 현실의 진짜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설명해 줄 새로운 지도는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바로 멱법칙의 세계입니다. 멱법칙은 한마디로 불평등과 극단의 법칙입니다. 어떤 값의 거듭 제곱, 즉 멱에 따라 현상이 결정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크기가 커질수록 빈도는 급격히 줄어들지만 결코 0이 되지는 않는 긴 꼬리가 특징이에요. 세상은 평균적인 다수가 아니라 압도적인 소수가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칙인 거죠. 이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의 벨커브가 예측 가능한 평균의 세계라면 오른쪽의 멱법칙 그래프는 소수의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극단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멱법칙의 핵심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한 명이 전체 출판 시장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초대형 산불 하나가 수천 건의 작은 산불 피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것. 바로 이런 현상들이죠. 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상위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이죠. 이것이야말로 몇 법칙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단순히 두 개의 다른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표가 핵심을 딱 요약해 줍니다. 벨커브의 세계는 평균이 중요하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몇 법칙의 세계에서는 극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승자 독식이 일반적인 룰입니다. 사람의 키는 벨커브를 따르지만 유튜브 조회수는 몇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주식시장처럼 거친 몇 법칙의 세계를 안전한 벨커브의 세계라고 착각해버린다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금융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몇 법칙이 지배하는 창업의 세계에서 평균적인 성공을 기대하는 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전략일지도 모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투자, 혹은 여러분의 인생은 예측 가능한 벨커브의 세계에 있나요? 아니면 소수의 극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몇 법칙의 세계에 있나요? 내가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어쩌면 그게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